안녕하세요. 90세에도 뇌세포는 새로 태어난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심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병을 앓고 나면 영리해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말 혹시 믿고 계신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90세 어르신은 20대보다 지능이 훨씬 낮아야겠죠. 하지만 현대과학은 충격적인 반전을 찾아냈습니다. 1998년에 게이지 박사의 연구에서 2018년 셀 스템셀 논문에 따르면 14살부터 90살까지 우리 뇌의 해마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런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80대인데 50대 수준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 노인보다 새 뉴런이 2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든 뇌세포를 깨워서 지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3가지 뇌 스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핵심은 바로 BDNF라는 물질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뇌의 비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비료가 해마에 충분히 뿌려져야 줄기세포가 뉴런으로 자라고 세포 간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촘촘해지죠. 반대로 이 비료가 부족하면 뇌는 시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천연 비료를 우리 뇌에 가득 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스위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운동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근력 운동만으로는 뇌세포 생성 효과가 거의 0점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은 커지겠지만 해마의 신경 발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뇌세포를 만들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해요. 근육에서 분비된 젖산이 뇌로 전달이 돼야 BDNF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30초 전력 질주한 후에 휴식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비료 분비량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치트키예요. 두 번째 스위치는 단식이에요.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대략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서 BHB라는 케톤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BHB는 아주 영리한 녀석이에요. 뇌로 들어가서 평소에 BDNF 유전자를 꽉 잠그고 있던 효소 감옥을 무너뜨려요. 이 효소 감옥을 HDAC라고 하거든요. 이 덕분에 꽁꽁 묶여있던 유전자가 풀리면서 뇌 비료가 대량으로 살포되는 거죠. 참, 단식 중에 블랙커피나 차를 마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설탕과 우유만 없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시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위치는 냉노출이에요. 샤워 마지막에 30초만 찬물을 맞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추위는 뇌에 비상신호를 보내서 BDNF 생산 라인을 가속합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가 병을 앓고 나면 영리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짧고 강한 질병이나 추위 같은 몸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료를 대량 살포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경망을 더 촘촘하게 재건하거든요. 뇌세포를 복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 원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나 봐. 나이 먹으니까 영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국 런던의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예요. 도시의 수만 개의 골목길과 건물을 완벽하게 외워야 하죠. 과학자들이 이 베테랑 기사들의 뇌를 촬영을 해서 일반인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평생 머리를 쓰고 훈련하면 뇌세포와 신경망이 스스로 리모델링 된다는 증거죠. 즉, 뇌의 가소성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에 게이지 박사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4살에서 90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게 뇌세포예요. 실제로 80대인데 50대 못지않은 암기력을 가진 사람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새로운 뉴런이 2배나 많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비밀이 뭘까요? 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웬디 스즈키 박사의 사례예요. 박사는 늘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체력도 바닥이 났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뛰는 거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완전히 전성기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IT 천재들과 CEO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느끼기에 공복일 때 아이디어가 가장 잘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서 BHP라는 케톤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케톤체 물질이 뇌세포 핵 속으로 들어가서 평소 비료 유전자를 꽁꽁 잠그고 있던 효소 자물쇠 HDAC를 쾅 하고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비료가 대량으로 쏟아지고 머리가 번뜩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따라하는 고통스럽기도 한 습관, 바로 30초 찬물 샤워예요. 냉 노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샤워를 끝내기 전에 30초간 찬물을 온몸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는 비상사태다, 살아남아야 한다 라면서 경보를 울리게 돼요. 이때 뇌는 세포 연결망 근처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설계도 mRNA를 꺼내서 단 30분 만에 신경망을 복구하는 초고속 복구 기전을 발동시켜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가 아프고 나면 영리해진다 라는 말처럼 적절한 신체적 불편함이 뇌를 엄청난 속도로 진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뇌는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스위치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몸을 적절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함 속에만 있으면 우리 뇌는 비료를 뿌릴 이유를 찾지 못하죠.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과 운동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이유는 새 세포를 만드는 동시에 항산화를 청소해주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이 작은 불편함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똑똑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스위치를 켜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